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커지고 포화되고 제품도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건강기능식품을 좀 소비하는, 어찌 보면 영양제를 좀 부추기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가 주제인데 어떤 분이 어떤 제품을 먹고 살을 몇 킬로그램, 몇십 킬로그램을 감량했다, 이 제품을 먹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분이 그것만 먹고 다른 거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것만 먹고 절대 살이 빠지지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몇 개나 드시고 계시나요? 혹시 식탁 한 켠에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매년 엄청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6조가 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또 개인이 1인당 1년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몇십만 원씩 된다고 하니 아마 집에 몇 개씩의 건강기능식품은 아마 분명히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교에 강의를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20대,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건강기능식품을 몇 개씩 챙겨 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 때, 예전에는 20대 때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아마 소비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커지고 포화되고 제품도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건강기능식품을 좀 소비하는, 어찌 보면 영양제를 좀 부추기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서로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약은 먹기 싫고 미리 좀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사들도 굉장히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매일 한 주먹씩 챙겨 드시는 약사님들도 계시고요, 별로 안 챙겨 드시는 약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드시는 개수로 봤을 때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드시는 거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정도 선에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잘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잘 선택하셔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시기별로, 계절별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 개수까지 합쳐지면 1년에 총 먹는 종류로 따졌을 때는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오늘 내가 먹는 그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의 개수를 따졌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먹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건강 상태가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약해져 있는, 좀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평소에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좀 받으면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도 여러분들 몸에 잘 맞는 음식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괜히 좀 몸이 불편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탈이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음식은 우리가 안 먹으면 되죠. 아무리 몸에 좋다 하는 음식이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굳이 그걸 계속 먹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 사상체질, 팔상체질 하면서 사람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좀 추천해주지 않습니까? 내 몸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 존재하듯이 건강기능식품 또한 내 몸에, 내 체질에 잘 맞는 제품군들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제품들을 잘 선택을 해서, 물론 처음에 알 수는 없겠지만 섭취해보면서 찾아가면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건강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화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도 편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얘기는 내 몸에 맞는 그런 음식을 잘 선택해서 드시라는 얘기죠. 그 음식들 위주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노화를 늦추고 그런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음식을,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잘 골라 먹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니까 내 몸에 맞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서 이걸 꾸준히 드시면은 건강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건강 상태를 따져보지도 않고
잘 맞는지도 모르고 누가 먹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먹으니까 그쵸 옆집에 누가 먹으니까 큰 고민 없이 선택해서 먹다가 또 쌓이게 되고 또 먹다가 쌓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건강기능식품 집에 이제 넘쳐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무턱대고 너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또 먹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무리하게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너무 많은 거 몸에 좋다니까 어디에 좋다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이 뭐 먹는다고 나쁠 거 없겠어? 먹으면 좋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무턱대고 드시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국에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께 왜 드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드시는지 여쭤보고 집에 어떤 영양제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많은 제품들을 이미 드시고 계신다거나 그것도 안 먹는데 뭔가 또 새로운 거를 원한다거나 뭐 TV 방송에 나와도 좋을 것 같으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제껴두고 또 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다 드시고 오십시오. 다 먹고 다 소비하고 그때 와서 드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무리해서 많이 드신다거나 또 건강기능식품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습관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의 경우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먹게 되면 치료가 되면 끊게 되죠. 또 너무 오래 먹으면 이제 내성이 생긴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먹는 건 안 좋다. 몇 달 먹었다가 또 끊었다가 또 몇 달 먹었다가 해야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제품에 따라서 먹는 목적에 따라서 꾸준히 계속 먹어도 되고 또 어떤 제품들은 단기간에 몇 달 드시다가 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내 체질에 잘 맞고 나의 부족한 면들을 잘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꾸준히 드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치료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자 했을 때 어떤 약물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거나 약을 복용하기에 좀 앞서서 예방하는 목적이라면 좀 단기간에 제품을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나으면 끊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단기간에 먹을 수도 있고 계속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내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나한테 잘 맞는 거를 몇 달 먹다가 또 끊었다가 다시 먹었다가 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제품을 먹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다가 이 제품에 너무 의존해서 그 증상을 다스리다가 이 증상이 좀 심해지면 지금 먹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도 어떤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에 소위 말하는 약발이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내성이 생겨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 증상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뭐 내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TV 그 건강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가 주제인데 어떤 분이 어떤 제품을 먹고 살을 뭐 몇 킬로그램, 뭐 몇십 킬로그램을 감량했다. 이 제품을 먹어서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분은 그 제품만 먹어서 몇십 킬로그램을 감량한 것이 아니고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식단 관리하고 다 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겁니다. 네, 그분이 그것만 먹고 다른 거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것만 먹고 절대 살이 빠지지 않거든요. 다른 부수적인 복합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 조절하겠다 하면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지 어떤 제품에만 의존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은 꼭 먹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약사님은 뭐 드십니까? 평소에 뭐 챙겨 드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유산균이나 낙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이따금씩 좀 먹고요. 그러니까 장이 좀 불편할 때, 예를 술 먹고 좀 불편한다거나 뭐 외국에 좀 나가서 낯선 음식을 좀 먹는다거나 뭐 그럴 때 일시적으로 며칠 정도씩 제품을 좀 먹고 있고요. 그리고 눈영양제는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보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매체들을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혹사되는 사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눈 영양제는 거의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편이고요. 또 이제 운동을 좀 즐기다 보니까 좀 무리할 때 이런 관절이나 근육통이 좀 쉽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 이제 관절 영양제 같은 것들을 한 달, 두 달 간헐적으로 또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먹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영양제에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식품으로 어떤 영양소들을 좀 충분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견과류 통이 있습니다. 믹스를 제가 사서 담아 놓은 다음에 하루에 한 주먹씩 먹거든요. 견과류의 섭취를 통해서 이런 이제 좋은 지방산들, 오메가3 같은 것들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식품에서 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성 영양소들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고요. 영양제는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먹는 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너무 기대지 마시고 건강기능식품 먹는다고 한 주먹씩 먹는다고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구매해서 먹으면서 위안을 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건강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의 체질에 맞게 필요한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제품들을 잘 고르셔서 뭐 하루에 한 두세 개, 뭐 많게 한 세네 개 정도, 그 정도 뭐 섭취하시는 것 정도는 이제 권해드리지만 그 이상 너무 많은 거 유행에 따라서 누가 먹으니까 나도 먹고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 잘 선택하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